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집에서 손주나 돌봐주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40년 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 몸도 정정하고 머리도 맑은데, 왜 갑자기 끝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연금은 한 달에 고작 70만 원. 퇴직금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전세 보증금 빌려주고 나니 금세 바닥.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우리 보고 그냥 집에 앉아만 있으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60대 자격증, 노후 일자리, 중장년 추천 자격증, 온갖 광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론 자격증, 5분 날리고 200만 원 수입, 요양보호사, 나이 상관없이 평생 보장, 주택관리사, 60대도 월 400만 원. 솔깃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17년간 중장년 상담을 하면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300만 원씩 들여서 자격증 따고도 결국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 분들. 학원에서는 100% 취업 보장이라고 했는데 정작 나이 때문에 면접도 못 보는 분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달콤한 광고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격증은 땄는데 일할 곳이 없어 고민이신 분. 학원 광고에 속아 시간과 돈만 허비하신 분. 60대 이후 인생 방향을 잡지 못해 혼란스러우신 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달콤한 환상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냉혹하지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3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자격증. 2단계 조건이 맞다면 도전해 볼 만한 것들. 3단계 60대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60대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이 자격증은 절대 피하세요. 한번 따놓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노후 준비 자격증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65이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감이 클까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지금 주 소득원을 잃은 상황입니다. 은퇴 초기 몇 달간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여행도 다니고 손자도 봐주고. 이른바 퇴직 허니문 기간이죠. 그런데 대부분 3개월쯤 지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습니다. 지인들은 모두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바닥을 경험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걱정이 더해집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민연금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십니까? 평균이 65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입니다. 정년까지 성실히 납부하신 분도 최대 120만 원대입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손주 교육비, 갑작스러운 의료비까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보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노후 부부가 적정하게 살려면 월 28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격증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하나만 따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30대, 40대가 찾는 일과 같은 일일까요? 대기업, 정규직 연봉 5천만 원, 과장, 부장 직함. 아닙니다. 그건 이미 우리 연령대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런 겁니다. 주 3일에서 4일 정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사람들과 심하게 갈등하지 않는 환경,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업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일. 아,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구나 하는 그 리듬.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 이게 65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직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지,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피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현란합니다. 유튜브에도, 학원 홍보에도, 지인들 말에도. 이거 하나만 따면 돼. 60대도 할 수 있어. 노후 황금 자격증. 하지만 우리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함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관심 가는 자격증이 있으면 먼저 워크넷에 들어가세요. 그 자격증 이름으로 구인 공고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 단위로 검색해 보는 겁니다. 구인 공고가 몇 개나 뜹니까? 10개, 50개, 100개, 3000개. 이게 그 자격증의 진짜 시장 가치입니다. 전국 단위로 100개 이하로 뜬다면 일자리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17년 경력 직업 상담사의 조언이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함정 드론 자격증. 드론, 굉장히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광고합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워크넷에서 드론 관련 구인 공고를 검색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전국 단위로 25개에서 35개 정도입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드론 기체 연구직이거나 방역, 방제 같은 전문 분야입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드론으로 농장 방제를 하면 단 5분이면 끝. 5분 날리고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대형 면허를 땄다고 고속버스를 당장 몰 수 없는 것처럼 드론 자격증을 땄다고 5분에 150만 원을 버는 드론 방제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은 쉬워도 초기 경력 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드론을 구입해 방제 사업을 하기에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자격증 비용과 교육료가 280만 원에서 480만 원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조종 기술이 늘어 방제용 드론을 조작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대당 1,800만 원 안팎 드론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비 배터리와 드론을 세척하고 이동할 수단, 그리고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등록, 사업장 등록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 대물, 자차까지 모두 들어야 하는데 1,8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당 1년 보험료는 280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에 진입해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저는 드론이 유망 자격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는 분명 커질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60대 취업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드론 자격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로 손주들 앞에서 멋있게 날리려고 따는 거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당장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함정 숲해설사. 숲해설사, 인터넷에 검색하면 노후 추천 자격증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의미 있는 일이고 늦은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전제는 깔고 가야 합니다. 숲해설사는 보통 돈 버는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은퇴 이후 소일거리 차원입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는 전제가 붙을 때, 그때 저는 권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의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은 아닙니다. 진입은 어떻게 할까요? 이론 130시간, 실습 25시간,
총 155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자리는 주로 휴양림, 국립공원, 숲이 있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수시로 일이 있을 때 진행되고 그럴 때 해당일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일자리 중 하나로 한때 꼽혔던 것이 숲해설사입니다. 실제 시급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겠으나 그만큼 일자리 빈도가 지속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르바이트 수준 이상의 임금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숲해설사를 돈 벌겠다고 뛰어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체로 자기만족입니다.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즐거운 생태와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 이런 쪽 접근이 많습니다. 만약 해설을 꼭 해야겠고 그래도 좀 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지질공원해설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시면 일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정병원 코디네이터. 인터넷에 검색하면 종종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구인 공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나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파견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일부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보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까요? 이런 거 정말 많으니까 들어가 보세요라는 관점이라면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시간제로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가 35만 원에서 45만 원대로 공고에서 나오긴 합니다. 급여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함정 주거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주거복지사도 광고에서 유망하다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워크넷에서 구인 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안 뜹니다. 간간이 콩 나듯이 몇 개 나올 뿐입니다. 더욱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들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함정 자격증입니다. 광고일 뿐입니다.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세요. 2단계 조건부 가능한 것들 신중하게 보세요. 여기까지 듣고 조금 답답하셨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정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속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광고가 너무 교묘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것들 60대인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지게차와 굴삭기. 지게차 굴삭기.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따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왜 많이 딸까요? 구인 공고가 많이 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게차 구인 공고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본 분들은 지게차 조작이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자격증 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격증 따는 것과 취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0대 초반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력 형성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게차는 중장비입니다.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40대, 50대를 선호합니다.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보통 고물상이나 재활용품 수집하는 곳입니다. 조건이 열악하고 오랜 시간 일해야 합니다.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렇게 몇 년 경력을 쌓으면 좀 나아집니다. 공장이나 아파트 관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떨까요? 초보 같으면 거의 월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경력 같으면 280만 원에서 380만 원대입니다. 다만 이것도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느냐, 아파트 같은 데서 일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급여나 환경의 차이가 심합니다. 하지만 60대가 그 힘든 초기 과정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굴삭기도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초기 경력 쌓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그쪽 일을 하는 분이 있어서 직접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아니면 50대 후반 정도라면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라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정말 많이 따십니다. 구인 공고도 2,800개 이상 뜹니다. 따기도 쉽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오래 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리고 간혹 케어해야 하는 분 또는 가족이 다른 집안일까지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듭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돌봄 일에 소명의식이 있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택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노후 밥벌이로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리 쪽이니까 사무직 출신들이 접근하기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늦은 나이에 진입할 수 있다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나이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5세에서 60세 사이시다면 주택관리사는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62세, 63세 자격증 따고 그때부터 70대 초반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5세를 넘으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관리사는 좀 늦었습니다. 진입이 거의 안 됩니다. 대신 65세 이후에는 다른 카드를 봐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택관리사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이나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어떨까요? 월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주택관리사 보조기간을 거쳐야 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부 자격증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3단계 60대도 가능한 현실 카드.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17년 상담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은 60대 초중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이 세 가지가 국가기술 자격증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구인 공고도 지게차를 능가합니다. 전체 총량으로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쪽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쪽과 시설관리 쪽입니다. 먼저 전기공사 쪽은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합니다. 60대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쪽은 다릅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60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떨까요? 초임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신입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기 쪽의 장점은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3년 4년 정도 경력이면 월 280만 원에서 380만 원은 충분히 갑니다. 거기에 더해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굉장히 급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쪽은 앞으로 10년, 20년은 줄어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전기시설 관리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 60세 분들 전기기능사에서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로 올라가는 로드맵. 지금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65세, 70세 이후까지 든든한 가장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이미 65세 넘으셨다면 전기기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기능사는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시설관리 쪽은 60대 중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20년 넘게 하셨던 박종현 씨가 계셨습니다. 58세가 되면서 운전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62세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바로 취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기 쪽 일에 대한 수요가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직업훈련기관에 가보면 중장년층 분들이 전기 쪽을 많이 시도합니다. 청년층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해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일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워크넷에서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2,700개 가까이 뜹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온라인 수강과 실습을 하면 됩니다. 전 과정을 성실히 참여만 하셔도 보통 1년 안에 취득 가능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려면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 거의 필수입니다. 신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컴퓨터 작업. 사회복지사는 사무 업무가 중심입니다. 컴퓨터를 못 따라가서 먼저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장점은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이 분야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람에 대한 돌봄과 마음 케어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어디서 일하게 될까요? 젊은 나이에 정통 코스로 들어온 분들은 보통 복지관 같은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뒤늦게 자격증을 딴 경우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공공영역의 기관제, 일자리 같은 곳이 많습니다. 급여는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공공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시간제가 많습니다.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가 보통 45만 원에서 55만 원대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는 6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추천 조경기능사. 60을 넘은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시면 조경기능사는 일자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조경기능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체력적인 부분에 소모가 있어서 사무직만 하셨던 분이나 몸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들 수 있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일을 하던 분이 조금 더 육체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 변화를 원한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건설회사에 계시다가 퇴직하셨는데 나는 이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최민수 씨도 계셨었는데, 그러면서 생산직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몇 번을 여쭤봤는데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되셨는데 실제로 2주일을 못 견디셨어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단단한 결심도 필요하고 과정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좀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받쳐주고 야외 활동이 좋으시다면 조경기능사는 60대 중반까지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뭔가 보이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정 자격증이 있고 조건부 자격증이 있고 추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대별 맞춤 전략. 55세와 65세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55세에서 60세 사이라면 여러분은 지금이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60세, 65세 이후 10년을 결정합니다. 55세에서 60세 추천 자격증. 첫째, 전기 관련 자격증. 기능사에서 시작해서 산업기사, 기사로 올라가세요. 둘째, 주택관리사. 지금 시작하면 60대 초반에 자격증 따고 60대 후반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일자리 많고 앞으로 20년은 안정적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시작하면 60대 초반에 취업, 60대 후반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0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65세의 내가 정말 고마워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년, 3년 조금 힘들어도 자격증 따고 경력 쌓으면 65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처럼 65세 전후이신 분들,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 건강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고 리듬 만들기. 65세 이후의 목표는 연봉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리듬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새기세요. 65세 전후 추천 자격증. 첫째, 사회복지사. 파트타임 가능합니다. 운전과 컴퓨터만 되면 60대 초중반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둘째, 전기기능사. 시설관리 쪽으로 60대 중반도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는 자격증과 별개로 추천드립니다. 셋째, 지역 공공일자리.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시니어 일자리 사업 이런 쪽을 살펴보세요. 넷째, 경비, 주차관리. 체력이 받쳐준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노후 상담 일을 하면서 60대에 새로 시작해서 7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선택 전 반드시 해야 할 자기 질문. 자격증을 고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좋은가? 아니면 기계나 시설을 다루는 일이 좋은가? 둘째,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편한가? 아니면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편한가? 셋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넷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가? 다섯째,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고르세요. 내가 평생 사무직만 했는데 갑자기 중장비를 다루겠다고 하면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 오늘 영상을 끄시고 이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노트 한 장 꺼내세요. 노트를 세로로 접어 절반을 나누세요. 왼쪽 위에는 좋아하는 일, 오른쪽 위에는 싫어하는 일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질문 4가지만 답하세요. 1. 사람 상대하기 그리고 기계 상대하기. 2. 앉아있기 그리고 돌아다니기. 3. 월 60만 원 그리고 하루 8시간 월 120만 원. 4. 감정 케어 그리고 육체 노동. 딱 5분만 고민해서 써보세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것만 해도 어떤 자격증을 봐야 할지 보입니다. 둘째, 핸드폰 꺼내세요. 연락이 뜸했던 친구 또는 선배 한 명에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나옵니다. 셋째, 내일 아침에 워크넷 들어가세요. 관심 있는 자격증 하나만 검색해 보세요. 구인 공고 몇 개 뜨는지만 보세요. 100개 미만이면 그 자격증은 일단 보류. 1000개 넘으면 좀 더 알아볼 가치 있습니다. 이 3가지 오늘 꼭 해보세요. 결론, 60대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60대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이제 와서 자격증을 딴다고 달라질까? 저는 단언합니다. 60대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승진 걱정도, 남의 눈치도, 아이들 뒷바라지 걱정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함정 자격증에 속지 마세요. 광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워크넷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월 500만 원이 아니라 월 100만 원이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0대든 70대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품고 도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1년 후에는 똑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아, 그때 빛나는 인생의 지혜에서 들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60대의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 인내력,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지혜 말입니다. 이제 그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2막 말입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